2025년 9월 모의고사 화학2 17번 풀어볼게요. 문제에서 1차 반응이라고 주어졌습니다. 이 반응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비율만큼 농도가 감소한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T 반감기가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반감기가 한 번 지나잖아요. 이때는 50%가 감소합니다. 즉, 일정 비율이라는 50%가 감소하기 때문에 T 반감기가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반응은 반감기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0차랑 2차 반응도 있어요. 반응의 차수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제곱이 몇 번이 되어 있어를 보시면 돼요. 1차 반응은 A가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1차인 거고, 0이랑 2차 반응은 A가 곱해진 횟수가 0번이거나 2번이기 때문에 2차 반응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으니 일단 1차 반응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어요. 기체가 나오니까 빠질 수 없는 공식이에요. 여기서 무엇이 일정하지를 봤을 때 기체 상수는 당연히 상수인이 고정이고 온도 일정하다고 했으니 T 고정이에요. 그리고 강철 용기죠. 역시 V도 고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P는 N으로 간주를 하는 게 가능해요. 두 번째로 볼게. PB 플러스 PC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생성물 쪽에 있는 값이고 PB랑 PC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묶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을 A는 B 플러스 C가 아니라 얘를 묶어서 두 개의 D다 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를 PD다 이렇게 간주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A는 두 개의 D가 생성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건데, 그 다음에 A를 몰수를 몇 개로 둬야 될까라는 게 의문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3T가 나왔잖아요. 물론 2T와 3T 사이에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T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반감기를 뭔가 3번을 반응을 시켜보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감기 3번을 지나도록 한번 숫자를 세팅을 해볼 건데, 얘를 8로 두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반감기를 지나면 최종적으로 1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일단 8로 한번 두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숫자로 시작하는지는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최종적으로 1이 나오기 위해서 일단 8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8로 시작하고 T 한번 지나보겠습니다. 그러면 4, 그리고 얘는 8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반응을 하죠. 그러면 얘는 두 개, 12개가 되네요. 이 T가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3T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사이에 이벤트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반응은 시켜보되 얘를 3T라고 간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 14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3T가 아닌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가봅시다. A분의 D죠. 전 D로 썼어요. 그래서 D를 살펴보면 PA분의 PD는 얘는 0이죠. 얘는 4분의 8이니까 2예요. 얘는 2분의 10이니까 6이에요. 0, 2, 6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이 T가 바로 반감기였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PA분의 PD를 구해보면 얘는 14가 나와요. 지금 반응이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18까지 가려면 멀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2점 몇 T다 라고 간주를 할 수 있습니다. 3T까지 가려면 아직 18까지 안 간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18까지 반응을 시켜봅시다. 반응을 더 시켜야 되니 A 하나 반응했을 때 D 2개 생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비율이 18이 나와야 하니까 1분의 x 분의 14 플러스 2x는 18이에요. 이걸 연립하면
x는 5분의 1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대입을 해볼게요. 얘는 5분의 4, 그러면 얘는 5분의 72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분의 d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얘가 18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때가 3t겠죠. 이렇게 한 후에 일단 기억부터 풀어봅시다. x는 정촉매냐라고 물어봤어요. 정촉매는 속도 빠르게, 부촉매는 속도를 느리게 하잖아요. 지금 원래 t만큼 지나야 반응이 14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t만큼 지나기도 전에 이미 14에 도달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반응이 반감기가 짧아졌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얘가 원래 반감기여야 되잖아요. 이만큼 반응한 거 반감기, 이만큼 반응한 거 반감기여야 되는데 이만큼 t 걸리고 이만큼 t 걸렸는데 얘는 0. 몇 t밖에 안 걸렸어요. 즉 반감기가 짧아졌죠. 반감기가 짧아졌다는 거는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촉매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억은 맞다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두 개의 개념은 다른 개념이니 정리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순간 반응 속도 있죠. 니은에서 물어본 순간 반응 속도는 미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V는 KA에서 문제에서 줬죠. V는 KA 이 값에서 바로 V 값이 바로 순간 반응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 X축은 시간, Y축은 A의 농도라고 할게요. 즉 반응물의 농도입니다. 얘가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때 순간 반응 속도는 점을 딱 찍고 이 기울기 있죠. 이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순간 반응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반면에 평균 반응 속도가 있어요. 평균 반응 속도는 디귿에서 물어봤어요. 이 평균 반응 속도는 두 개의 점의 기울기를 따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농도의 변화량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 있죠. 얘는 델타예요.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반응 속도는 두 점을 일단 찍어요. 두 점 찍고 얘네들을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때의 기울기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간을 묻는 거랑 평균을 묻는 거는 다른 것이다 라는 걸 떠올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때 이 문제에선 중요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른 문제를 풀 때 고려를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개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X랑 Y라고 할게요. A는 이미 언급이 돼서 헷갈리니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알파벳을 써보겠습니다. X는 3Y가 되는 반응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순간 반응 속도를 비교해 라고 했을 때 X랑 Y는 개수비예요. 1대 3이에요. 평균 반응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수비로 1대 3 이렇게 돼요. 만약에 얘가 5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5였고 얘는 5였겠죠. 즉 물질마다 개수가 다를 경우에는 순간 속도, 평균 속도 다 개수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계산을 할 때 개수비가 다르고 다른 물질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이 문제에서는 똑같이 A만 물어봤고 A, B, C 다 개수가 동일하게 1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크게 개수를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개수가 다른 물질의 속도를 물어봤다라고 하면 개수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는 개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한번 개수를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에서 t일 때 순간 반응 속도를 물었어요. 지금 t일 때 순간 반응 속도는 이걸 물어본 건데 k는 반응 속도 상수잖아요. 그래서 k는 항상 일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t일 때 a죠. t일 때 a니까 이때는 농도가 4예요. 그럼 2t일 때는 얼마일까를 봤을 때 2t일 땐 2네요. 그래서 2분의 1
해서 답 맞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t에서 2t 있는데 t에서 2t 동안 a의 평균 반응 속도니 4 빼기 2네요. 그래서 t에서 2t는 시간이 1이죠. 그래서 2 빼기 1 해주면 되고, 농도는 4 빼기 2네요. 그래서 2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를 가봅시다. 2t에서 3t는 시간이 1이에요. 그리고 2t에서 3t인데 2 빼기 5분의 4네요. 그래서 2 빼기 5분의 4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쫙 해주면 5분의 3이 나와요.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문제를 풀 때 다 큰 거 빼기 작은 거, 큰 거 빼기 작은 거, 그리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볼 때 크기를 물어봐요. 부호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빼기가 있을 때 내가 어떤 거부터 빼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고, 어차피 크기 물어보니까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 풀 때도 어떤 거를 빼고 어떤 거를 더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주시면 디귿도 무난하게 풀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은 5번이 돼서 17번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